안녕하세요. 오늘도 이 채널을 찾아와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만 부탁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시면 다음 이야기를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 채널에서는 동양과 서양의 철학자들이 남긴 말들을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삶에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지혜로 풀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살면서 한 번쯤은 반드시 겪게 되는 주제, 바로 사랑이 식어가는 순간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누군가를 마음 깊이 사랑했던 경험이 있는 분이라면 오늘 이야기가 분명 깊은 공감으로 다가올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사랑이 식어버렸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철학자 니체는 이렇게 말합니다. 감정은 붙잡을수록 더 빨리 사라진다. 이 한 문장 안에는 우리가 평생 겪게 될 이별과 상실, 그리고 관계의 본질에 대한 깊은 통찰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은 이 말의 의미를 깊이 들여다보고 니체가 실제로 겪었던 사랑의 아픔, 그리고 그 아픔을 통해 그가 얻어낸 삶의 지혜를 함께 나눠보려 합니다. 먼저 니체라는 인물부터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프리드리히 니체는 19세기 독일의 철학자로 흔히 망치를 든 철학자라고 불립니다. 기존의 도덕과 종교, 그리고 인간이 당연하다고 여겼던 모든 가치를 다시 두드려보고 그 안에 숨겨진 거짓을 깨부수려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강인하고 단단해 보이는 철학자에게도 사랑 앞에서는 한없이 무너졌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바로 루살로메라는 여성과의 관계입니다. 니체는 살로메를 만나고 깊이 매료되었습니다. 그녀의 지성과 자유로운 정신,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는 독창적인 시선에 니체는 완전히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니체는 살로메에게 청혼까지 하게 됩니다. 하지만 살로메는 니체의 청혼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결혼이라는 제도 자체에 얽매이고 싶어 하지 않았고 니체와는 지적 동반자로 남고 싶어 했습니다. 니체에게 이 거절은 단순한 시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세상에서 처음으로 온전히 마음을 열었던 사람에게서 받은 거부였고, 그로 인해 니체는 극심한 고통과 우울, 그리고 배신감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는 한동안 사람들과의 관계를 끊고 알프스의 산속으로 들어가 홀로 지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바로 이 시기에 니체는 그의 대표작이라 할 수 있는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를 집필하게 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의 인생에서 가장 큰 상실과 고통의 시기가 그의 철학이 가장 깊어지고 단단해지는 시기와 정확히 겹쳐 있었던 것입니다. 니체는 이 경험을 통해 하나의 깨달음에 도달합니다. 사랑이라는 감정, 그리고 그 감정을 향한 집착은 붙잡으려 할수록 오히려 더 빨리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위로의 말이 아닙니다. 니체가 자신의 온몸으로 겪어내고 그 고통 속에서 건져 올린 하나의 존재론적 통찰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은 정확히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우리는 흔히 사랑을 소유하려는 대상으로 생각합니다. 그 사람의 시간, 그 사람의 마음, 그 사람의 미래까지도 나의 것으로 만들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니체가 바라본 인간의 감정은 본질적으로 흐르는 것입니다. 강물처럼 흐르고 파도처럼 밀려왔다가 밀려가는 것입니다. 감정을 손안에 움켜쥐려는 순간 그 감정은 마치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모래알처럼 오히려 더 빠르게 사라져버립니다. 이 지점에서 잠깐 동양의 지혜와도 맞닿아 있는 부분을 함께 짚어보고 싶습니다. 불교에서는 모든 것이 변하고 사라진다는 무상의 진리를 이야기합니다. 집착이 곧 괴로움의 뿌리라는 것도 불교가 오랫동안 전해온 통찰입니다. 동양과 서양,
시대와 문화는 다르지만 인간의 감정과 집착에 대한 통찰은 놀랍도록 비슷한 결론에 도달합니다. 붙잡으려 할수록 더 빨리 사라지고 놓아줄수록 오히려 더 깊이 남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인간이라는 존재, 그리고 감정이라는 현상이 가진 본질적인 성질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집착은 그 대상을 자연스럽게 흐르도록 두지 않고 억지로 고정시키려 하기 때문입니다. 살아있는 것은 원래 움직이고 변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붙잡아 고정시키려는 순간 그 살아있음 자체가 훼손되고 맙니다. 연애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방이 조금이라도 멀어지려는 낌새를 보이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더 강하게 붙잡으려 합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연락을 하고 상대의 일상을 확인하고 만남을 강요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행동은 상대방에게 안정감을 주기는커녕 오히려 숨막히는 압박감을 느끼게 만듭니다. 그 결과 상대는 더 빨리 그 관계에서 벗어나고 싶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니체가 말한 붙잡을수록 더 빨리 사라진다는 역설의 실체입니다. 니체가 살로메에게 느꼈던 감정을 조금 더 들여다보면 그것은 단순한 이성적 끌림을 넘어선 것이었습니다. 니체는 평생 병약한 몸으로 살았고 편두통과 위장병에 시달리며 사람들과 깊은 관계를 맺기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그에게 살로메는 자신의 사상을 온전히 이해해주는 유일한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가 깨졌을 때 니체가 느낀 상실감은 단순한 시련을 넘어 자신을 이해해줄 마지막 한 사람을 잃었다는 절망에 가까웠습니다. 그는 한동안 편지에 격한 감정을 담아 보내기도 했고 친구 파울레와의 관계마저 틀어지며 깊은 고립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니체는 그 고립의 시간을 회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마주하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알프스의 실스마리아라는 작은 마을에 머물며 매일 몇 시간씩 홀로 산길을 걸었습니다. 바로 그 산길 위에서 영원회귀라는 개념이 그에게 벼락처럼 떠올랐다고 전해집니다. 상실의 고통 한가운데에서 오히려 그는 삶을 통째로 긍정하는 사유에 도달한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니체는 고통을 없애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고통 속으로 걸어 들어가 그 고통이 자신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지를 끝까지 지켜보았습니다. 여기서 잠깐 요즘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을 떠올려 보겠습니다. 이별을 통보받은 사람이 상대방의 소셜미디어를 하루에도 수십 번씩 확인합니다. 새로운 게시물이 올라오지 않았는지, 누구와 함께 있는지, 예전과 달라진 점은 없는지 끊임없이 살핍니다. 때로는 새벽 2, 3시까지 메시지를 보내며 다시 만나달라고 애원하기도 합니다. 직장 동료나 친구들에게 그 사람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물어보고 다니기도 합니다. 이런 행동들은 겉으로 보기엔 사랑이 깊어서 그런 것 같지만 사실 그 안을 들여다보면 사랑보다는 두려움이 자리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사람을 잃는 것에 대한 두려움, 혼자가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나라는 존재가 부정당했다는 느낌에서 오는 두려움입니다. 니체라면 이런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았을까요? 그는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당신이 붙잡고 있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상실에 대한 공포다. 그리고 그 공포에 끌려다니는 한 당신은 결코 자기 자신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없다. 니체는 인간의 도덕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주인의 도덕이고 다른 하나는 노예의 도덕입니다. 주인의 도덕을 가진 사람은 자기 자신의 기준으로 좋음과 나쁨을 판단하고 스스로 삶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반면 노예의 도덕을 가진 사람은 타인의 시선과 평가에 따라 자신의 가치를 판단하고 타인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것을 곧 자신의 결함으로 받아들입니다.
이별 이후 집착하는 사람들의 심리를 들여다보면 이 노예의 도덕이 매우 선명하게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사람이 나를 떠났다는 사실이 마치 내가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는 판결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그 사람의 마음을 되돌려서 나 자신의 가치를 다시 증명받고 싶어 하게 됩니다. 하지만 니체는 분명히 말합니다. 당신의 가치는 어느 한 사람이 당신 곁에 남아있는지 아닌지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당신의 가치는 당신 스스로가 어떤 기준을 세우고 그 기준에 따라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에 따라 결정되는 것입니다. 니체 철학의 핵심에는 힘의 의지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남을 지배하려는 욕망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삶을 스스로 창조하고 이끌어가려는 근원적인 힘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군가에게 집착할 때 우리는 이 힘의 방향을 완전히 잘못된 곳으로 돌리고 있는 셈입니다. 나 자신의 삶을 창조하는 데 써야 할 에너지를 상대방을 붙잡고 통제하려는 데 소모해버리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나 자신은 점점 작아지고 상대방에게 종속된 존재가 되어갑니다. 니체는 이런 상태를 노예의 도덕이라 부르며 경계했습니다.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가치를 만들어내지 못한 채 타인의 반응과 인정에 자신의 존재 가치를 전적으로 맡겨버리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사랑이 식어갈 때 혹은 이별이 다가올 때 구체적으로 어떻게 마음을 다잡아야 할까요? 니체의 철학에서 힌트를 얻어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감정을 관찰하는 습관입니다. 감정이 몰려올 때 그 감정에 완전히 휩쓸리는 대신 한 걸음 물러나서 그 감정을 바라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지금 내 마음속에서 어떤 감정이 올라오고 있는지, 그것이 슬픔인지 분노인지 두려움인지 가만히 이름을 붙여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감정에 이름을 붙이고 관찰하는 순간 우리는 그 감정에 완전히 잡아먹히지 않고 조금이나마 거리를 둘 수 있게 됩니다. 매일 밤 짧게라도 일기를 쓰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 하루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 그 감정이 어디서 비롯되었는지 적어보는 것만으로도 감정에 대한 통제감을 조금씩 회복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몸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니체는 인간을 단순히 이성적인 존재가 아니라 몸을 가진 존재로 보았습니다. 그는 위대한 이성은 몸 안에 있다고 말할 정도로 신체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마음이 무너질 때일수록 가만히 방 안에 앉아 생각만 곱씹기보다는 밖으로 나가 걷고 움직여야 합니다. 땀을 흘리며 운동을 하거나 오랜 시간 산책을 하다 보면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있던 상대방에 대한 생각이 조금씩 옅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몸이 움직이면 감정도 함께 흐르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는 새로운 목표를 세우는 것입니다. 사람은 마음속에 빈자리가 생기면 본능적으로 그 자리를 다시 과거의 인연으로 채우려 합니다. 하지만 그 빈자리를 채우는 가장 건강한 방법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 자신의 성장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그동안 미뤄두었던 자격증 공부를 시작하거나 배우고 싶었던 악기를 배우거나 오래전부터 가고 싶었던 여행을 계획해 보는 것입니다. 작은 목표라도 괜찮습니다. 한 달에 책 한 권을 완독하겠다는 목표, 매일 30분씩 걷겠다는 목표, 그동안 미뤄왔던 방 정리를 끝내겠다는 목표, 이런 소소한 목표들도 충분히 힘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목표의 크기가 아니라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동안 내 시선이 다시 나 자신을 향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새로운 목표에 몰입하다 보면 상대방에게 쏠려 있던 에너지가 자연스럽게 나 자신을 향하게 됩니다. 네 번째는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니체는 위대한 인간일수록 고독을 견딜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별 후 혼자 남겨지는 것이 두려워
서둘러 새로운 관계를 찾거나 옛 인연에게 다시 매달립니다. 하지만 혼자 있는 시간이야말로 나 자신을 온전히 마주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입니다. 그 시간 동안 우리는 비로소 내가 어떤 사람인지, 무엇을 진짜로 원하는지, 지금까지 어떤 관계 패턴을 반복해왔는지 깊이 돌아볼 수 있습니다. 니체에게 고독은 회피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단련하는 훈련장이었습니다. 5번째는 아모르 파티, 즉 운명을 사랑하라는 태도입니다. 니체는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 심지어 고통과 상실조차도 부정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이별은 분명 아픈 일이지만 그 아픔조차 나를 성장시키는 하나의 재료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별이 없었다면 깨닫지 못했을 나 자신의 모습, 관계를 맺는 방식의 문제점, 그리고 진짜 내가 원하는 사랑의 모습까지 우리는 이 아픔을 통해 배우게 됩니다. 그러니 지금 겪고 있는 이별의 고통을 인생의 실패가 아니라 나 자신을 다시 세우는 재료로 받아들여 보시기 바랍니다. 이별 후에 우리가 겪는 감정의 흐름을 조금 더 세밀하게 들여다보면 대체로 몇 가지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처음에는 부정입니다. 설마 정말 끝난 것은 아니겠지, 다시 연락이 오지 않을까, 오해가 있었던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으로 하루하루를 보냅니다. 그 다음은 분노입니다.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 있느냐는 억울함과 배신감이 밀려오고 때로는 그 화살이 상대방이 아니라 나 자신을 향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은 타협입니다. 조금만 더 노력하면, 조금만 더 나를 바꾸면 관계를 되돌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다시 연락을 시도하고 매달리게 됩니다. 바로 이 타협의 단계에서 대부분의 집착적인 행동들이 집중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찾아오는 것이 수용입니다. 이 관계가 끝났다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다시 나 자신의 삶으로 돌아오는 단계입니다. 니체의 통찰이 진짜로 힘을 발휘하는 지점은 바로 이 타협의 단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단계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몇 달, 심지어 몇 년을 그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붙잡을수록 더 빨리 사라진다는 니체의 말은 바로 이 타협의 단계에 갇힌 사람들에게 건네는 경고이자 조언입니다. 지금 당신이 하고 있는 그 붙잡음이 사실은 관계를 되돌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관계가 완전히 끝나는 시간을 앞당기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조금 더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현대인들이 관계에 집착하게 되는 이유 중 하나는 자존감의 상당 부분을 연애관계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이 곧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증거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관계가 흔들리면 마치 내 존재 자체가 흔들리는 것처럼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니체는 정확히 이 지점을 지적합니다. 타인의 사랑과 인정에 나의 가치를 걸어두는 삶은 결코 자유로운 삶이 될 수 없다고 말입니다. 진짜 강한 사람은 누군가 나를 떠나가더라도 무너지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무너지는 순간이 오더라도 그 안에서 다시 자기 자신을 세울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조금 더 다양한 현대인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30 초반의 한 여성은 3년을 만난 연인과 헤어진 뒤 그 사람의 인스타그램을 하루도 빠짐없이 확인하는 습관이 생겼다고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새로운 사진이 올라올 때마다 심장이 내려앉는 듯한 기분을 느꼈고 그 사람이 다른 사람과 찍은 사진을 보게 되는 날에는 하루 종일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녀는 스스로도 이 행동이 자신을 갉아먹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멈출 수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 20대 후반의 한 남성은 헤어진 연인에게 매일 같은 시간에 안부를 묻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상대방이 답을 하지 않는 날에는 불안해서 잠을 이루지 못했고 혹시라도 짧은 답장이 오는 날에는 다시 만날 수 있다는 희망에 부풀어 올랐다가 다음날 다시 침묵이 이어지면
또다시 무너지는 일을 반복했습니다. 이런 패턴은 마치 도박에서 가끔 터지는 작은 보상이 사람을 계속 도박판에 붙잡아두는 것과 매우 비슷합니다. 가끔씩 오는 짧은 답장 하나가 그 사람을 몇 달씩 그 관계의 그림자 속에 붙잡아두는 미끼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니체의 시선으로 보면 이런 상황에서 진짜로 필요한 것은 상대방의 답장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 기다림 자체에서 완전히 걸어 나오는 결단입니다. 붙잡을수록 더 빨리 사라진다는 말은 여기서 이렇게 다시 쓸 수 있습니다. 기다릴수록 그 사람은 당신에게서 더 멀어져 간다. 반대로 당신이 그 기다림을 멈추고 자기 자신의 삶으로 완전히 돌아설 때 비로소 그 관계의 그림자에서도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흔히 겪는 예시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오랜 연인과 헤어진 한 사람이 몇 달 동안 업무에 집중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헤어진 연인의 소식을 찾아다녔습니다. 동료들과의 술자리에서도 온통 그 사람 이야기뿐이었고 새로운 만남의 기회가 생겨도 마음을 열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내가 지금 붙잡고 있는 것은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과 함께했던 과거의 나 자신이 아닐까? 이 깨달음 이후 그는 조금씩 과거에서 눈을 돌려 지금의 나 자신에게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운동을 시작했고 미뤄두었던 자기개발 공부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놀랍게도 그 사람에 대한 그리움은 자연스럽게 옅어졌고 오히려 이전보다 더 단단해진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가 특히 달라진 부분은 예전에는 그 사람과 함께 갔던 카페나 식당을 지나칠 때마다 마음이 무너졌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그 장소들이 그저 평범한 하나의 공간으로 느껴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감정이 옅어졌다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에 자신의 하루 전체를 내어주지 않는 힘이 생겼다는 뜻입니다. 그는 나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을 붙잡고 있던 손을 놓으니 비로소 내 두 손으로 다른 것들을 잡을 수 있게 되었다고 말입니다. 이 말은 니체가 전하고자 했던 메시지를 아주 정확하게 담고 있습니다. 한 손에 무언가를 꽉 움켜쥐고 있는 한 우리는 결코 그 손으로 새로운 것을 잡을 수 없습니다. 지금 붙잡고 있는 것을 놓아야만 비로소 새로운 인연과 새로운 기회, 그리고 새로운 나 자신을 향해 손을 뻗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니체가 말한 자기 극복, 즉 위버맨시로 나아가는 과정입니다. 위버맨시란 초인이라고도 번역되는데 이는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진 존재가 아니라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넘어서려는 사람을 뜻합니다. 과거의 상처, 과거의 관계, 과거에 나약했던 나 자신을 딛고 일어서서 매 순간 조금씩 더 나은 존재로 나아가려는 태도, 그것이 바로 위버맨시의 정신입니다. 사랑이 식어버렸을 때 우리가 진짜로 해야 할 일은 그 사람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위버맨시의 정신으로 나 자신을 다시 세우는 것입니다. 또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영원회귀라는 니체의 개념입니다. 니체는 만약 지금 이 순간이 영원히 반복된다면 당신은 그 삶을 다시 살아낼 수 있겠느냐고 묻습니다. 이 질문을 이별의 상황에 대입해보면 이렇습니다. 지금 당신이 상대방에게 매달리고 집착하고 자존심을 굽혀가며 애원하는 이 순간이 영원히 반복된다면 당신은 그런 삶을 견딜 수 있겠습니까? 아마 대부분의 사람은 고개를 저을 것입니다. 흥미롭게도 집착을 내려놓고 자기 자신에게 온전히 집중하기 시작한 사람들 중 일부는 시간이 지난 뒤 오히려 상대방이 먼저 다시 연락을 해오는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그 사람이 떠나갔던 이유 중 하나가 지나친 집착과 통제로 인한 숨막힘이었다면 당신이 그 집착을 내려놓고 자기 자신의 삶에 몰두하는 모습을 보일 때 상대방은 오히려 다시 당신에게 매력을 느끼게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것을 관계를 되돌리기 위한 하나의 전략으로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는 이유가 상대방을 다시 붙잡기 위한 수단이 되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또다시 노예의 도덕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돌아오든 돌아오지 않든 상관없이 나 자신이 더 단단하고 자유로운 사람이 되는 것 그 자체입니다. 관계의 회복은 그 과정에서 따라올 수도 있고 따라오지 않을 수도 있는 부수적인 결과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부터 영원히 반복되어도 후회하지 않을 방식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집착이 아니라 성장을, 매달림이 아니라 자립을,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 그 자체를 선택하는 삶 말입니다. 한 가지 더 중요하게 짚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니체가 말하는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라는 조언을 상대방에 대한 무관심이나 냉정함으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아모르 파티, 즉 운명을 사랑하라는 태도는 감정을 억누르거나 아무렇지 않은 척 연기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지금 이 순간 내가 느끼는 슬픔과 그리움까지도 온전히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 감정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라는 뜻에 가깝습니다. 감정을 억지로 참거나 없는 척하는 것은 니체가 그토록 경계했던 또 다른 형태의 자기 부정일 뿐입니다. 진짜 강함은 슬픔을 느끼지 않는 것이 아니라 슬픔을 느끼면서도 그 슬픔에 삶 전체를 내어주지 않는 것입니다. 울고 싶을 때는 충분히 울어도 괜찮습니다. 다만 그 울음이 끝난 뒤에는 다시 자리에서 일어나 나 자신의 하루를 살아가야 합니다. 여기서 사랑 그 자체를 선택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것은 상대방을 소유하려는 사랑이 아니라 상대방이 자유롭게 존재할 수 있도록 놓아주는 사랑을 말합니다. 진짜 사랑은 상대를 가두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스스로 원하는 곳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자유를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역설적이게도 이렇게 집착을 내려놓고 상대를 자유롭게 놓아줄 때 오히려 관계가 회복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반대로 끝까지 붙잡고 매달릴 때 관계는 대부분 더 빨리 그리고 더 아프게 끝나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붙잡을수록 더 빨리 사라진다는 니체의 통찰이 현실에서 그대로 재현되는 순간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집중한다는 것이 이별의 아픔을 느끼는 나 자신을 다그치거나 몰아붙이라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에 가깝습니다.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 나 자신에게 마치 소중한 친구를 대하듯 다정하게 말을 건네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 많이 힘들지, 그럴 수 있어.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것이 당연해. 라고 스스로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다그치기보다 다정하게 보살피는 태도, 이것이야말로 흔들리는 순간에도 무너지지 않는 단단함의 진짜 뿌리입니다. 그렇다면 이별 이후 마음이 다시 무너지려 할 때마다 떠올릴 수 있는 구체적인 다짐들을 몇 가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지금 느끼는 이 그리움은 그 사람 자체에 대한 그리움이 아니라 익숙했던 습관과 안정감에 대한 그리움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둘째, 상대방의 소식을 확인하고 싶은 충동이 들 때마다 그 시간에 몸을 움직이거나 다른 일에 집중해 보는 것입니다. 셋째, 오늘 하루 나 자신을 위해 무엇을 했는지 짧게라도 기록해 보는 것입니다. 넷째, 이별의 고통을 나를 무너뜨리는 사건이 아니라 나를 다시 세우는 사건으로 재해석해 보는 것입니다. 다섯째, 언젠가 이 시간을 돌아보았을 때 오히려 지금이 내 인생의 전환점이었다고 말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방법으로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하는 연습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연인과의 관계에만 몰두한 나머지 정작 나 자신과는 오랫동안 대화를 나누지 않은 채 살아갑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상대방의 연락을 확인하고 잠들기 직전까지
상대방과의 대화를 곱씹느라 정작 내 마음이 지금 무엇을 원하는지는 들여다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별을 겪은 지금이야말로 나 자신에게 이렇게 물어볼 좋은 시간입니다. 나는 무엇을 할 때 진짜로 행복한가? 나는 어떤 사람들과 있을 때 편안함을 느끼는가? 나는 어떤 미래를 살고 싶은가? 이 질문들의 답을 찾아가는 과정 자체가 니체가 말한 자기 자신을 창조하는 삶의 시작입니다. 7번째 방법은 관계 패턴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까지의 연애에서 비슷한 방식으로 상대에게 집착하고 비슷한 이유로 이별을 맞이한 경험이 반복되지는 않았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린 시절 부모와의 애착 관계, 그리고 그 안에서 형성된 불안정한 애착 방식이 성인이 된 이후의 연애에서도 비슷한 형태로 반복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이것을 스스로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다음 관계에서는 조금 더 건강한 방식으로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8번째 방법은 지금의 고통을 표현할 수 있는 자기만의 언어를 만드는 것입니다. 글을 쓰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음악을 만들거나 어떤 형태로든 이 고통을 창조적인 결과물로 옮겨보는 것입니다. 니체 역시 자신의 고통을 철학이라는 언어로 승화시켰습니다. 당신의 고통 역시 어떤 형태로든 당신만의 언어로 표현될 때 비로소 짐이 아니라 자산으로 바뀌게 됩니다. 니체는 고통 자체를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고통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그것을 넘어서는 과정에서 인간은 비로소 더 깊어지고 강해진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별의 아픔을 겪고 계신 분이 있다면 그 아픔을 억지로 없애려 하지 마시고 그 아픔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슬프면 슬픈 대로 울어도 괜찮습니다. 다만 그 슬픔 속에 계속 머물러 상대방을 붙잡으려 하기보다는 그 슬픔을 딛고 한 걸음씩 나 자신에게로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사랑이 식어버렸다는 것은 그 관계의 끝을 의미할 뿐 결코 나라는 존재의 끝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지금까지와는 다른 방식으로 사랑하고 다른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문이 열리는 순간일 수 있습니다. 니체가 그토록 고통스러운 시련을 겪고도 오히려 그 시기에 자신의 철학을 가장 깊이 완성해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고통은 헛되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라는 위대한 작품으로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위로하는 철학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당신이 지금 겪고 있는 이별의 아픔 역시 언젠가는 당신을 더 단단하고 깊은 사람으로 만들어줄 하나의 과정일 수 있습니다. 파도를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파도는 밀려왔다가 반드시 밀려갑니다. 그 파도를 향해 팔을 뻗어 붙잡으려 하면 우리는 그저 물살에 휩쓸려 넘어질 뿐입니다. 하지만 파도가 밀려오고 밀려가는 것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으면 오히려 그 리듬 속에서 안정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감정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슬픔이 밀려올 때는 슬픔이 밀려오는 대로, 그리움이 밀려올 때는 그리움이 밀려오는 대로 그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 감정은 당신이 붙잡지 않아도 파도처럼 반드시 다시 밀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무를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거센 바람이 불어올 때 뿌리가 깊은 나무는 가지와 잎을 흔들리도록 내버려둔 채 뿌리 많은 땅 속에 굳건히 내리고 있습니다. 만약 나무가 흔들리지 않으려고 뻣뻣하게 버틴다면 오히려 그 나무는 강풍에 부러지고 맙니다. 우리의 감정도 흔들리는 가지와 같습니다. 흔들리도록 내버려 두어도 괜찮습니다. 다만 우리 존재의 뿌리, 즉 나 자신에 대한 근본적인 믿음만은 땅속 깊이 내리고 있어야 합니다. 감정은 붙잡을수록 더 빨리 사라집니다. 하지만 반대로 감정을 있는 그대로 흘려보내고 나 자신에게 집중할 때 우리는 오히려 더 단단하고
자유로운 존재로 거듭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이별의 고통 한가운데 있는 분들을 위해 앞으로 30날 동안 실천해 볼 수 있는 아주 간단한 흐름을 제안해 보고 싶습니다. 첫 일주일은 감정을 억누르지 않고 충분히 흘려보내는 시간으로 삼아보시기 바랍니다. 울고 싶으면 울고 힘들면 힘들다고 스스로에게 솔직하게 말해주는 시간입니다. 다만 이 기간에도 상대방에게 연락하고 싶은 충동이 들 때마다 그 대신 짧게라도 산책을 하거나 몸을 움직여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일주일은 나 자신의 하루 루틴을 조금씩 되찾는 시간입니다. 규칙적으로 자고 일어나고 끼니를 챙기고 미뤄두었던 작은 일들을 하나씩 정리해 나가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세 번째 일주일은 새로운 자극을 조금씩 삶에 들여오는 시간입니다. 오랫동안 미뤄두었던 취미를 다시 시작하거나 낯선 장소를 혼자 걸어보거나 평소 만나지 못했던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일주일은 지금까지의 시간을 돌아보며 짧게라도 글로 정리해보는 시간입니다. 이 이별을 통해 내가 무엇을 느꼈는지, 어떤 부분에서 나 자신을 더 아끼지 못했는지, 앞으로는 어떤 방식으로 사랑하고 싶은지를 적어보는 것입니다. 이 30일이 지난다고 해서 그리움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그 그리움에 삶 전체가 끌려다니지는 않는 조금 더 단단해진 자기 자신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랑이 식어갈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그것을 붙잡으려 합니다. 하지만 니체는 그 붙잡음이야말로 관계를 더 빨리 무너뜨리는 원인이라고 말합니다. 감정은 흐르는 것이며 억지로 고정시키려 할수록 오히려 더 빠르게 사라져버립니다. 니체 자신도 루살로메와의 시련을 통해 깊은 고통을 겪었지만 그 고통을 통해 힘의 의지, 위버맨쉬, 아모르 파티, 영혼의 기와 같은 위대한 철학적 개념들을 완성해냈습니다. 우리 역시 이별과 상실 앞에서 상대방을 붙잡으려 하기보다는 감정을 관찰하고 몸을 움직이고 새로운 목표를 세우고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지금 이 순간을 사랑하는 태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상실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진짜 단단한 자기 자신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은 언제든 다시 찾아올 수 있지만 지금 이 순간 나 자신을 잃어버린다면 그 어떤 사랑도 온전히 다시 받아들이기 어려워집니다. 그러니 오늘부터는 떠나간 사람의 뒷모습을 좇는 대신 이제 막 다시 걸어가기 시작한 나 자신의 발걸음에 조금 더 마음을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힘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혹시 지금 이별의 아픔을 겪고 계신 분이 있다면 오늘 나눈 이야기를 천천히 곱씹으며 나 자신에게 조금 더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이 채널에서는 앞으로도 니체를 비롯한 다양한 철학자들의 지혜를 여러분의 삶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계속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함께 눌러주신다면 다음에 준비되는 이야기도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누군가를 떠나보내며 아파하고 계신 모든 분들의 마음이 시간이 흐른 뒤에는 반드시 조금씩 편안해지기를, 그리고 그 자리에 이전보다 더 단단해진 자기 자신이 채워지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